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권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온대저기압의 내용을 빼놓고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빈도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저기압의 종류에는 열대성 저기압과 온대성 저기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온대성 저기압을 오늘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온대성 저기압에는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선 두 개를 동반하고 있는 애가 바로 온대성 저기압입니다. 한쪽에 오른쪽 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온난 전선을 가지고 있고 왼쪽 편에는 조금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온대성 저기압의 모습이다. 자, 이런 온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위도 60도 부근, 우리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근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한대 전선대 부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그 부근은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 이 온대성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점점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우리나라의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만 조심하시고 이제 온대저기압의 각각의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A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지역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의 가장 바깥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만남인데 따뜻한 공기가 뒤쪽에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찬 공기 위쪽으로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온난전선. 자, 그 결과 온난전선의 앞쪽이 바로 A지역이 되는 거고요. B지역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전선의 앞쪽이고요. 이때는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는 권충운이 존재하는 위치로서 여기 권충운에 의해서 햇물이나 달무리가 보이는 게 바로 여기 A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슬비가 내리고요. 충운형 구름 지역이니까 B지역과 A지역 모두 다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남동풍이 불 거고요. 그 다음에 충운형 구름이 발달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 A지역. 자, B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앞쪽이면서 남동풍이 불 거고요. 충운형 구름이 존재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게 바로 A지역과 B지역. 자, A지역과 B지역의 차이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뿐입니다. 햇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구름의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햇무리가 있는 지역이 A지역, 그 다음에 B지역은 햇무리가 없는 지역. 전체적으로는 온난전선 앞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온난전선 앞쪽에 찬 공기 지역이기 때문에 충운형 구름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슬비가 내리게 되고요. 찬 공기 지역이니까 기온이 낮아졌다가 이제 온난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기압은 당연히 다시 이제 낮아지는 현상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에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 때문에 꺾인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오른쪽으로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동풍에서 불게 되는 거죠. 남동 쪽에서 안쪽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 이제 A지역과 B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온난전선이 지나간 C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온난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기압은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 따뜻한 공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름 형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 구름이 없이 이제 맑은 날씨를 띠고 있는 곳이 바로 C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의 방향은 바뀔 수가 있죠. 남동풍에서 남서풍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면서 또 누가 올 거냐면 한랭전선이 다가오죠. 한랭전선의 뒤쪽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돼요. 찬 공기가 앞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기 때문에 전선면이 급하면서 이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결과 이 한랭전선의 뒤쪽에서 강한 소나기가 좁은 면적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D 지역에서는요, 우리 전선면 뒤쪽이면서 강수 지역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고요. 자, 따뜻한 공기의 이 중간 지역을 지났기 때문에, 전선을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바람이 바뀌게 되는데 북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북서풍이 불고 있는 지역이 바로 D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 중심 부근이에요. 저기압 중심 부근. 그러면 저기압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승기류. 자, 상승기류가 존재하고요.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되는 현상, 그 구름 때문에 강수가 내리거나 아니면 흐리거나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 B 지역, C 지역, D 지역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단원입니다. 우리 온난전선과 그 다음에 한랭전선의 내용들을 그대로 결합을 시켜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대성 저기압의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분포를 봤을 때 가운데가 따뜻한 공기이고 양 사이드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찬 공기 지역에서 이렇게 강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넓은 이슬비, 측운형 구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저군형 구름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중요하게 빈도 있게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온대성 저기압은 특징이 있네요. 우리 지나가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고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관측자가 존재하겠죠. 자, 이 관측자로부터 이 온난전선이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관측자를 쭉 지나서 이제 온난전선이 지나가게, 온난전선 아니죠?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온난전선 앞쪽에선 찬 공기, 그 다음 뒤쪽에선 따뜻한 공기,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찬 공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기온의 변화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현상. 자, 찬 공기이기 때문에 기압은 높은 상태, 공기를 누르는 압력이 커서 자, 기압이 높았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상태가 나타나겠죠. 자, 방향도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요 온난전선의 앞쪽 부근에서는 남동풍이 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게 되면 남서풍이 불고 그 다음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북서풍이 부는 거죠. 자, 시계 방향으로 각각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남동풍에서 불었다가 북서풍, 그 다음에 남서풍, 북서풍 이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 날씨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날씨,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이렇게 측운형 구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햇물이나 달무리가 일단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비가 내리겠죠. 이슬비. 그러다가 이제 온난대에 들어가게 되면 요 가운데 지역에 관측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맑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랭전선이 다시 관측자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이런 온대성 저기압은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하고 소멸하는지를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한대전선대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세력 다툼을 일단은 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다툼을 할 때에 서로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파동이 생겨요. 자, 파동이 형성이 되면서 이 파동에 의해서 공기들이 이렇게 섞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온 차이로 불안정해지면서 파동이 형성이 된다. 그 결과 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의 위치가 이제 배정이 되게 되고 그 결과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형성될 때에는 정체성 전선이 만들어졌다가 온대성 저기압으로 점점점 발달한 상황. 자, 그러다가 여기 뒤쪽에 있는 한랭전선이 속도가 빨라요. 점점 따라가서 온난전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면서 여기
저기압의 중심 부분부터 겹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벽하게 겹쳐지면서 폐색 전선, 점점점 폐색 전선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소멸하게 되는 모습. 자, 폐색 전선에서 소멸하는 이유는 폐색 전선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한랭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이에요. 이 두 개가 온난형이든 한랭형이든 상관없이 찬 공기가 아래쪽을 위치하고 있고 따뜻한 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위쪽에 뜨게 되는 거죠.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얘네 두 개가 겹쳐지게 되면서 여기에 전선면이 존재해야 되는데 전선면이 사라지게 돼요. 전선이 없어? 전선면이 이게 아니죠. 전선이 사라지게 돼요. 자, 전선이 없어져? 그러면 이거는 온대성 저기압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찬 공기가 아래쪽에 존재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뜨게 되며 이 결과 온대성 저기압이 소멸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어느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이나 기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6시, 12시, 3시, 18시에 관측한 풍향과 풍속을 의미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디귿 같은 경우는 남동풍, 그 다음에 니은이 남서풍, 그 다음에 기역이 북서풍. 자, 온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는 여기 온난전선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뒤쪽에 있었을 때, 자, 먼저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남동풍 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서풍 지대이니까 북서풍 지역으로 갔다가 남서풍 지역으로 갔다가 북서풍을 다시 만나게 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 니은, 기역이 각각 순서가 되는 것이고 6시, 12시, 18시 중에서 6시가 디귿, 12시가 니은, 18시가 기역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6시에는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이때 이제 온대 저기압,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라인이 되면서 기온이 증가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따뜻한 공기고 여기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자, 온난전선이 이 6시에 통과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기온이 쭉 올라가다가 요 18시 부근에서 이제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압은 기온의 거의 반대가 되죠. 기온이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이 올라가는 것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네요. 자, 기억부터 12시에 관측한 바람은 여기 지역이죠. 남서풍.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자, 온난전선은 17시경에 통과를 했다. 자, 온난전선은 여기에서 통과를 했고요. 한랭전선은 18시 요 부근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7시에 통과한 애는 한랭전선이다. 자, 이 온대성 저기압의 중심은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하였다 그랬어요. 만약에 관측소가 여기에 있다면 얘는 이 아래쪽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관측소는 오로지 여기 저기압 중심의 일기만 확인을 할 거예요. 뭐 상승 기류와 함께 흐린 날씨, 요것만 관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요쯤에 있었겠죠. 요쯤에 있었기 때문에 요 아래쪽, 저기압의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바람이 불게 되고, 자, 그 결과 이제 요 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소의 북쪽에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측소의 북쪽을 저기압 중심이 통과했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만 정답입니다. 2번이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5월 중에 어느 날 12시간 간격으로 일기도를 확인을 한 거래요. 자, 봤더니요. 지금 가와 나가 있고요. 온대 저기압의 전선이 지금 2개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더 동쪽에 치우쳐져 있느냐? 그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애가 최근의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편서풍 때문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 같은 경우는 동쪽 해안으로 완전히 온난 전선이 빠져나간 상태
상태,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중심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가가 나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바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화살표가 지정하는 곳이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북쪽과 서쪽의 사이이기 때문에 북서풍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북서풍은 어디에서 부느냐? 온대성 저기압 중에서 한랭전선의 뒤쪽에서 부는 게 바로 북서풍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지역에서 느끼는 바람이라면 지금 가와 나 중에서 여기에 속하겠네요. 지금 한랭전선 뒤쪽에 P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갑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12시간 전의 일기도이다. 가가 이후의 일기도죠. 그러니까 틀린 말. 자, 다의 풍향은 나일 때이다. 나가 아니라 가일 때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 이 기간 중에 P는 소나기가 내렸다. 네, 이 기간 중에 지금 맑았다가요. 점점점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네요.